옛날 옛적 충주에는 강과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비옥한 땅과 풍부한 자원 덕에 번영을 누렸고 그 중심에는 끊임없이 흐르는 맑은 물줄기에 충주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충주호의 수호신 용할머니가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용할머니는 원래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용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누비고 땅을 가르는 힘을 지녔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이 지역에 끔찍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강은 바닥을 드러냈고 땅은 쩍쩍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용할머니를 위한 작은 신사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용할머니의 계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미래를 걱정하여 용할머니에게 직접 간청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고 용할머니의 신사로 향했습니다. 청년은 신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용할머니, 우리 마을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발 비를 내려주시어 이 어려움을 해소해 주십시오. 그날 밤 청년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신비한 용의 형체를 보았고 그 용이 바로 용할머니였습니다. 용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간청에 응답하겠다. 그러나 너희 마을 사람들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맹세해야 한다. 청년은 기쁨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고 곧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음날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차기 시작하더니 곧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비를 맞이했습니다. 논밭에는 다시금 생명이 넘쳤고 사람들은 용할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매년 제사를 지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용할머니의 전설은 그렇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되었고 지금까지도 충주의 민속 신앙으로 남아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용할머니의 신사에 찾아가 지혜와 보호를 구하는 관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할머니는 오늘날까지도 충주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해변과 높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보성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땅은 태고적부터 수많은 전설과 신화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바다의 신이 이 마을을 열심히 수호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이 신은 강력하고 부용력 있는 존재로 알려져 있었으며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경외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매년 이 마을에서는 바다의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곤 했다. 주민들은 아침 일찍 해변에 모여 아침 안개를 가르며 제사를 준비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일 때 각자 손에 꽃과 과일, 쌀과 다른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해안가로 향했다. 촛불을 들고 신성한 노래를 부르며 바다의 은덕을 기리는 이 풍습은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온 것이었다. 어느 해 평소와는 사뭇 다른 한 해가 찾아왔다. 여느 해처럼 제사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바다는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과는 달리 거칠고 무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파도는 더 험악해지고 바람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마을로 몰아쳤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이것이 단지 우연인지 아니면 그들의 수호신께서 화가 나신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마을의 원로들은 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였고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노장이 의견을 듣기로 했다. 그 노장은 오래된 사당에서 묵은 두루마리를 꺼내오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바다의 신과 소통해야 한다. 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면 분명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 말에 모두 수긍했고 노장은 바다의 신께 직접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다음날 노장은 바다의 모래사장에 앉아 조심스레 기도를 시작했다. 파도가 거세게 치는 가운데에도 그의 음성은 떨림없이 고요하게 퍼져나갔다. 오, 바다의 수호신이시여, 저희가 모르는 잘못으로 당신께 물을 끼쳤다면 부디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재앙의 원인을 알려주소서. 그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거센 바람이 순간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이 모습을 보고 기적이라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노장은 꿈에서 바다의 신과 만나게 되었다. 신은 은은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내가 이 마을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다만 너희가 바다를 지나친 탐욕으로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었다. 바다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자연을 존중하라. 그 순간 노장은 모든 것을 깨닫고 마을로 돌아가 이 이야기를 전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더 신중히 대하며 바다의 신에게 감사하며 매년 제사를 지냈다. 게다가 그들은 바다의 생명을 보호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고 바다는 점차 원래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되찾았다. 바다의 신은 그 후로도 마을을 지켜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수호신과 마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했다. 이렇듯 보성의 민속신앙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사천이라는 조용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바다와 인접해 있었기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평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마을 한 구석에는 귀신 언덕이라 불리는 음산한 장소가 있었다. 이 언덕은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논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아무도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귀신 언덕은 오래전부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언덕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속삭였다. 어떤 이들은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형상이 안개 속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또 다른 이들은 그 언덕을 지나갈 때 저절로 길을 잃어 며칠 후에야 겨우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 언덕에 귀신이 산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아무도 정확히 어떤 귀신인지는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저 언덕 주위에는 귀신이 살기 때문에 그곳을 피해 다닐 뿐이었다. 하지만 몇몇 궁금증 많은 젊은이들은 그 이야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호기심이 발동해 언덕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어느 가을날 밤 달빛이 비추는 가운데 젊은이 5명이 모여 언덕을 탐험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언덕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따라 걸으며 서로 담대해야 한다고 위로했다. 이내 귀신 언덕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했다. 그러던 중 한 젊은이가 무언가 번뜩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은빛종이었다. 종을 발견한 젊은이는 나머지 친구들에게 소리쳤고 그들은 함께 종의 주위를 둘러싸고 그 의미를 해석하려 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흰 그림자가 나타났고 젊은이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 그림자는 그들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흰 그림자는 이 언덕에 매여있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설 속의 여인은 이 마을의 고귀한 혈통이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을 맞았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서 남긴 그 은빛종은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였는데 아무도 찾아내지 못하고 세월이 그러다 보니 잊혔다고 설명했다. 젊은이들은 그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 여인의 누명을 벗겨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 원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은빛종의 존재를 확인한 후 점점 그들이 찾은 것을 수긍하게 되었다. 얼마 후 마을의 어른들은 과거의 기록을 다시 조사했고 흰 그림자가 전해준 정보와 일치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 그 여인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희생자라는 것이 밝혀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성대한 제전을 열어 마음의 평안을 빌었다. 그 이후 귀신 언덕에서는 더 이상 괴이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언덕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고 여인 영혼의 평온함을 위해 매년 제사를 지냈다. 귀신 언덕은 이제 전설 같은 옛 이야기로만 남았고 마을은 다시금 평화로운 나날을 이어갔다. 젊은이들의 용기와 탐험정신 덕분에 귀신 언덕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군산 해안가 마을에는 바다와 땅이 하나로 이어진 곳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주민들은 바다가 가진 신비로운 힘을 경외하며 살아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바다 깊숙한 곳에 살고 있다는 해룡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해룡은 때때로 바다에서 모습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주곤 했다. 어느 여름날 마을의 젊은 어부 준수는 늦은 오후에 바다로 나가는 일정을 잡았다. 그날은 바람이 더없이 잔잔했고 파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하지만 예감이 좋지 않았던 그의 아내는 그에게 나가지 말라고 간청했다. 준수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늘 해왔던 대로 조업을 나섰다. 바다로 나가자마자 날씨는 금세 변덕스러워졌고 준수의 배는 경랑에 휩쓸려 견딜 수 없이 흔들렸다. 갑작스럽게 폭풍이 몰아치다 준수는 어떻게든 태어나길 바라며 선박이 키를 잡고 필사적으로 항해했다. 그러나 파도의 위력은 강해지고 하늘은 암흑에 가까워졌다. 몇 번이나 배가 뒤집힐 듯했지만 준수는 필사적으로 선박을 지켰다. 그때 웬 신비로운 빛이 바다 아래서 솟아올랐다. 물결의 움직임 속에서 거대한 용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것은 바로 전설로만 여겨졌던 해룡이었다. 해룡은 준수의 배 주위를 맴돌며 그의 공경을 살피더니 이내 무언 의약속을 체결하듯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폭풍은 잦아들고 바다는 거짓말처럼 잠잠해졌다. 준수의 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갔다. 안심한 준수는 해룡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며칠이 지난 후 마을은 엄청난 풍어가 들어왔다. 수많은 물고기가 잡혀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고 주민들은 해룡의 은혜라고 믿었다. 준수는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으나 큰 사람들은 그저 신령의 존재가 농담한 것이라며 웃어넘겼다. 그렇지만 준수는 해룡이 준 삶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바다에 나갔다. 그 후로도 해룡의 전설은 마을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예로부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토속신앙은 사람들에게 바다와 자연과의 조화를 깨닫게 하는 경각심을 주었으며 그리하여 마을 주민들은 모두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